오늘 코스피 200 종목 가운데 오른 게 190 종목이야. 내린 종목은 8분이었어. 그런데 말이야, 오늘 제일 크게 산 쪽이 다른 한쪽에선 조용히 팔고 있었어. 왜 그랬을까? 지수만 보면 오늘은 흠잡을 데가 없는 날이야. 코스피가 299포인트 뛰어서 7096.89로 마감했거든. 하루에 4.4%가 오른 거야. 그런데 그 안을 열어보면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 오늘 외국인은 우리 주식을 2조 1358억어치 사들였어. 그런데 같은 외국인이 선물시장에선 8,445억을 팔았지. 한쪽에선 사고 다른 쪽에선 팔고. 이거 좀 이상하지? 안녕. 뉴스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나는 다음에 뭘 봐야 하는지 말할게. 이코노미터야. 오늘 같은 날 다들 이렇게 말해. 시장이 드디어 살아났다고. 절반은 맞아. 근데 나머지 절반은 아니야. 오늘 오른 게 시장 전체인 건 맞는데 그 상승에는 붙어있는 이름이 있었거든. 그냥 오른 날이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오른 날이었어. 그래서 오늘 3가지만 같이 확인해 볼 거야. 첫째, 이 불을 누가 붙였나? 둘째, 왜 하필 그 업종이었나? 셋째, 불을 붙인 그 사람이 왜 반대쪽에도 걸어뒀나? 영상 끝에 오늘의 체크포인트 하나 줄게. 그거 하나만 챙겨가도 다음 주 실적 뉴스가 어느 쪽인지 직접 확인하고 넘겨. 자, 첫째, 오늘 이 불을 누가 붙였나? 답은 외국인이야. 그 2조 1358억, 이게 딱 하루치야. 감이 잘 안 오지? 그러면 반대편을 같이 놓고 볼게. 오늘 개인은 2조 2079억을 팔았어. 외국인이 산 만큼을 개인이 거의 그대로 내놓은 그림이야. 기관은 976억, 사실상 구경만 한 셈이고. 그러니까 오늘 장은 수급만 보면 외국인이 혼자 밀어올린 장에 가까웠어.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외국인이 많이 산 날이야 늘 있는 거 아니냐고. 맞아. 근데 오늘은 크기가 달라. 하루에 이 정도가 한꺼번에 들어온 날은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거든. 그럼 둘째, 왜 하필 그 업종이었을까? 오늘은 업종 11곳이 하나도 빠짐없이 올랐어. 그중 제일 앞장선 건 산업재인데 9.14% 올랐어. 그 뒤를 에너지화학 그리고 건설과 중공업이 바짝 따라붙었고 제일 뒤처진 업종은 금융이었어. 그런데 그 금융도 1.02% 올랐거든. 오늘은 꼴찌마저 오른 날이었다는 뜻이야. 물론 하루가 처음부터 편했던 건 아니야. 오전 11시 27분에는 6,892까지 밀렸거든. 그러다 오후 2시 32분에 7,108로 고점을 찍었어. 오전에 흔들릴 때 불안했던 사람 많았을 거야. 그런데 오늘은 장이 끝날 때까지 사는 힘이 안 꺼졌어. 자, 여기서 진짜는 지금부터야. 이 업종들이 오른 건 막연한 기대감보다 실적이 근거였던 걸로 보여. 오늘 LS일렉트릭이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냈어. 주가는 17% 넘게 뛰었고. 그 다음은 삼성 E&A야. 지난 분기 영업이익이 51% 늘었다고 밝혔거든. 작년 이맘때 20만 원을 벌었다면 올해는 30만 원쯤 벌었다는 얘기야. OCI 홀딩스는 흑자 전환 기대가 붙으면서 상한가까지 갔고 셋 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회사가 내놓은 실적이 근거야. 여기서 또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실적 좋으면 오르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오늘 중요한 건 좋았다가 아니라 같은 날 몰렸다는 거야. 좋은 실적이 하루에 쏟아지니까 외국인 돈이 그쪽으로 한꺼번에 움직인 거지. 그래서 오늘 상승은 테마 하나가 끌고 간 게 아니었어. 업종 전체로 번진 실적이 붙인 불이었던 거야. 자, 그럼 마지막 셋째. 처음에 던져둔 질문 기억나지? 제일 크게 산 외국인이 왜 다른 쪽에선 팔고 있었을까? 현물에선 2조 원 넘게 샀는데 같은 날 선물에선 8,445억을 팔았어. 방향이 정반대야. 현물이랑 선물 두 말이 나왔으니 하나씩 풀고 갈게. 현물은 우리가 아는 그 주식이야. 사면 계좌에 남지. 선물은 앞으로 지수가 오를지 내릴지를 미리 걸어두는 계약이고 그러니까 선물을 판다는 건 지수가 빠질 때 이익이 나는 쪽에 걸어뒀다는 뜻이야. 주식은 사면서 선물은 판다.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건 모순이 아니라 시장에서 흔히 쓰는 방법이야. 이름도 있어. 해지. 우리말로 하면 위험을 덜어두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래. 오른쪽에 크게 걸면서 왼쪽에 안전벨트를 하나 채워둔 거야. 그럼 얼마나 채웠을까? 이건 직접 나눠보면 나와. 선물에서 판 금액을 현물에서 산 금액으로 나누면 40%쯤이야. 200만 원을 걸었으면 80만 원은 되돌려 덮어뒀다는 얘기지. 절반은 아니지만 적은 것도 아니야. 그래서 오늘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외국인이 확신만으로 샀다기보다 관리하면서 샀다고 볼 수 있어. 방향은 밑쪽에 뒀는데 되돌림도 같이 준비해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지수만 보고 이제 다 풀렸다고 읽으면 절반만 본 거야. 오늘 크게 산 쪽도 절반은 조심하고 있었으니까. 자, 오늘의 체크포인트. 오늘 불을 붙인 게 실적이라고 했지? 그럼 다음 실적이 이 불이 이어질지를 정하겠지. 7월 28일 화요일에 SK하이닉스 지난 분기 실적이 나와.
그리고 다음 날인 7월 29일 수요일에는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고 그 전에 지금 어디쯤인지부터 보자. 오늘 SK하이닉스는 4.86%, 삼성전자는 3.65% 올랐어. 오르긴 올랐지? 그런데 오늘 제일 많이 오른 산업재랑 비교하면 절반 남짓이야. 그러니까 오늘 반도체는 오르긴 했어도 주인공은 아니었어. 그래서 다음 주엔 이렇게 보면 돼. 두 회사 영업이익이 시장이 기대한 수준을 넘으면 오늘 붙은 불이 반도체까지 번지는지 네가 확인하면 돼. 반대로 기대에 못 미치면 오늘처럼 산업재랑 에너지만 가는 갈린장이 이어지는지 보면 되고 코스피는 반도체 비중이 커서 반도체가 붙어야 지수 전체가 올라.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그냥 오른 날이 아니라 실적이 불을 붙인 날이었어. 그리고 그 불에 크게 산 쪽도 안전벨트를 채워뒀고 다음 주 결과 나오면 여기서 바로 이어서 볼게. 자, 그럼 너는 어느 쪽이야? 다음 주 반도체 실적 기대를 넘을까 못 넘을까? 댓글에 넘음 아니면 미달 딱 두 글자만 남겨줘. 결과 나오면 왜 그렇게 됐는지 같이 짚어보자. 자,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고 구독이랑 알림까지 챙겨줘. 궁금한 거 생기면 꼭 댓글 남겨줘. 스스로 시장을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이코노미터가 함께할게. 다음에 뭘 봐야 하는지 또 챙겨올게. 안녕.